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 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현읍 신흥, 신안, 봉산, 서창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태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개막을 선언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세종시가 모범적인 선도도시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조례 성실 이행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제출된 시와 교육청의 답변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된 답변 자료를 보면 위원회명, 소관부서, 구성 근거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교육청의 상세한 세부 자료와는 달리 시에서 보낸 답변서에는 4줄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자료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본 의원을 제외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물론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현재 우리 시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167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위원회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 화면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근거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특별법에서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우리 시 조례에서는 의무화한 위원회입니다. 분명 조례 제정 당시 이 위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법률과 다르게 의무화한 위원회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도시재정비위원회는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조례입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조례에서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성,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법적 근거인 법 제85조는 자료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조례가 지난 2018년 8월 10일 일부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례에 구성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의 수입니다. 2012년에 조례가 제정되고도 현재까지 구성이 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현황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도에 의해 위원회의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당연히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우리 시 스스로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는 엄격한 조례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집행부 스스로에게는 왜 관대함을 보이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행정의 주체인 시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고도 자신에게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이행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해왔던 사항입니다. 가장 최근에 언급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장관님, 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알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예. 알고 계세요? 이제 위원회가 사실 보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제13조에 시장은 식품 가공사업 육성 지원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지원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은 운영이 지금 안 된 걸로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실제로 이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겁니까? 예,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된 거죠? 이 조례에 어쨌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그 농기센터 지원센터, 울커푸드 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 맞게 여기에 맞는 이런 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그 사업을 이렇게 충실히 진행하지 못하면은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봐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지원센터를 볼 때 이것을 잘 장점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할 수 있다 조항이 아니고 이건 이제 임의 규정이 아니고 의무 규정이거든요. 예.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둔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제정돼서 2015년도에 개정 한번 됐고요. 어쨌든 수년의 시간 동안 이 조례는 이제 그냥 조례만 있던 겁니다. 그냥 근거만 있고 실제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뭔가가 시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폐지할 조례면 좀 폐지를 하시고요. 정비를 하실 부분들은 개정을 좀 하시고요. 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지켜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근거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지적사항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하고 네. 가공지원센터하고 지금 현 조례하고 잘 믹스를 해서 좋은 점만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영상에서 로컬푸드 소관 위원회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당시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한 건만 이번 5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실방지위원회 등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위원회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매번 본 의원이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적을 해야만 개선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는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구성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구성의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정책 여건 등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위원회 현황을 검토하던 중 우리 시위원회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과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확인해 본 결과 제출받은 자료에는 구성되지 않았다는 위원회 중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신고포상 심의회, 농촌융복합산업 자문위원회 등이 실무 부서에서는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실제 운영되는 현황이 다르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와 실무 부서가 서로 다른 현황으로 엇박자가 나는 이유와 향후 어떻게 위원회를 관리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시는 매년 행정안전부에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제출된 현황과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의 현황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실제 운영되는 현황과는 다른 부정확한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위원회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또한 시가 위원회 운영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정부 조직 관리 지침에 따른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4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자료는 2018년 위원회 형태 등 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018년 단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총 167개 위원회 중 환경정책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등 38개이며 개최 일수 3건 이하를 포함할 경우 118개로 약 70.6%의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와 같이 저조한 개최 일수는 물론 회의 운영 내역을 보면 서면회의가 382회, 대면회의가 307회, 그 수치 또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서면회의 105건을 차지하고 있어 이 위원회를 제외할 경우 제대로 된 회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회의가 더 많은 이유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토론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위원회가 업무의 편리만을 위해 대면회의보다 서면회의를 더 많이 개최하는 현재 운영 방식으로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및 회의 결과 등을 반드시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각 정부 부처 및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홈페이지에는 현재 우리시에 구성된 위원회 현황조차 시민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 정책의 중요한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는 위원회 현황조차 시민이 파악할 수 없는 시민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 현황과 회의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 회의록 등을 시민에게 어떻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행정기능의 양적 증대와 질적 전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행정에 있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관료제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행정민주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원은 앞서 위원회 미구성 현황과 사유, 조례를 스스로 위반한 시가 관대한 이유,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관련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 위원회 관리부서와 실무부서의 엇박자 이유와 향후 대책,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대책, 위원회 현황 및 활동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 정리하여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고지형, 뿌리가 단단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세종시 행정발전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추석이 될 조례를 바르게 이행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 무성한 가지를 키워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단단한 나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명실상부한 시민주권 도시로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위원회의 명칭, 현황, 개최 횟수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이태환 의원님께는 아마 사전에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보실 수 있는 답변서에 누락돼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없도록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 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실은 그 답변서를 좀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실은 질문이 오늘 아침에서 제가 입수가 됐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가 충실하게 작성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좀 이해 말씀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상 그 위원회가 상설위원회도 있지만 비상설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고, 그 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CG 편찬위원회라든지 장례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CG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 맞게 이제 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든지, 또 장례위원회다 그러면은 우리 시 차원에서 장례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장례위원회는 그런 사안이 발생해야 또 구성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들은 상설적으로 미리 구성해서 두는 것보다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고, 다만 이제 이태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도시재정비위원회라든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은 조례가 제정되고 막바로 바로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지연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생각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그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가 충실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 감사 때 구체적으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 외에 지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미리미리 시 차원에서 챙겨야 될 텐데 그리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저도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167개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볼 기회가 없었는데,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167개 위원회를 모두 한번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보고요. 또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또 실제로는 오래전에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위원회들은 폐지하거나, 또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통폐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종합 정비를 좀 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도 행정안전부 지침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은 그 위원회는 가급적이면은 서면 심의를 하지 않고 대면 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서면 심의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또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주신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들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좀 시급을 요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서면으로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 그런 위원회도 일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모여서 대면으로 심의하는 관행을 만들어 가도록 해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줄이고 또 서면 심의도 줄여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괄부서하고 또 각 부서별로 이제 자료를 모아서 이제 제출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료를 요청한 시기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 사이에 워낙 이렇게 촉박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평소에 이렇게 좀 관리를 좀 잘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특정 부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회 총괄 부서에서도 그 각 위원회를 일일이 통합해서 관리할 그럴 필요성까지는 느끼고 있지 않아서 총괄 관리가 소홀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현안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 또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고, 서울, 경기도 사례를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저희 시민들에게 위원회 활동 상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빨리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좀 각각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의 발언을 그대로 회의록으로 공개하게 되면은 위원들이 좀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좀 제약이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활동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답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답변 자체가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또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답변 이후에 꼼꼼히 챙겨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가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우리 목표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위원회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과도 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태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은 10분간 1문 1답으로 진행됩니다. 이태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원은 이제 자료와 관련돼서 단순 어떤 행정체계 착오라든지 이런 실수에서 이제 온 것 같다라는 이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왔다. 이 자료는 이제 매년 행안부에 우리 시가 지자체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그 실제로 제출된 자료와
이제 제가 또 제출받은 자료하고 이제 보면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일치된 자료를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미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서 운영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전체를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었고 일부 몇 가지를 이제 확인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현황인데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는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부터 좀 꼼꼼하게 좀 정비를 이 차제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중요하게는 어쨌든 이 강행 규정으로 해서 조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우리 자치 법규입니다. 법규를 기본적으로 저는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면 이 차제에 조례를 전면 좀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폐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자치법규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회의록까지도 이제 공개하고 있는 자료 화면을 아까 이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그 특정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원회의 경우에는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비공개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고요. 또 부분 공개는 부분 공개로 하고요. 이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자료 화면은 이제 우리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라고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조사위원회가 25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250명이라는 위원이 이제 구성된 것인지 좀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이제 관련 뭐 법령에 의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조사위원회를 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명 이내로 또 구성하게 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겠다. 만약 이 건설조사위원회가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작년에 발생한 그 큰 화재 사고라든지 이런 중대한 사고 때는 이 조사위원회가 사실 발동이 됐어야 되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현황을 한번 좀 차제 시장님 말씀처럼 꼼꼼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